40년 동안 난 어머니가 그냥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출이다, 불륜이다라며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날 백구가 아버지 묘 옆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흙 속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었어요. 이게 어머니 유골이라고. 경북 영천의 작은 마을,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퇴직한 고등학교 역사교사 이준호는 마당 한 구석에 마련한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올해로 68이 된 그의 손은 40년간 분필을 잡았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점심 먹자. 마당 한쪽에서 낮잠을 자던 하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이준호가 기르는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백구였습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는 말동무이자 든든한 친구였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는 그는 20살 때부터 이 집에서 혼자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버렸고 이준호만 고향에 남았습니다. 특히 40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출하셨다더라.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아버지 이창수는 다시는 그 여자 이야기하지 말라며 화를 내셨고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이준호 역시 그때는 28살 청년이었지만 아버지의 엄한 말씀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준호는 매년 빠짐없이 성묘를 다녔어요. 마을 뒷산에 있는 아버지 묘 앞에서 술 한 잔 올리고 그에 있었던 일들을 중얼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일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성묘를 준비하던 5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 한 병과 오징어 안주를 챙겨 백구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무거워진 것을 느끼며 나이가 들었음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또 왔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오르기가 힘드네요. 묘 앞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올린 후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려던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얌전히 앉아있던 백구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멧돼지 냄새라도 나니? 그런데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묘 바로 옆쪽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던 백구가 앞발로 땅을 파고 또 파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만해. 아버지 묘 옆인데 뭘 그렇게 파고 있어? 이준호가 백구를 말려보려 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땅을 파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이준호도 덩달아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뭐가 묻혀 있길래 그러니? 호기심이 생긴 이준호는 집에서 가져온 호미로 백구가 판 자리를 더 깊게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두 뼘 파내려가자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썩은 냄새도 아니고 흙냄새도 아닌 묘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호미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어요.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백구가 흙 사이에서 무언가를 물고 나왔는데 이준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백구가 물고 나온 것은 분명히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역사 자료로 본 적이 있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손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이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 번호를 눌러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기 뒷산에서 사람 뼈를 발견했는데요. 1시간 후 영천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수철 형사는 현장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준호 씨 정확히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제가 아버지 성묘를 왔는데 걔가 자꾸 이 자리를 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파보니까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이준호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골은 4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으로 추정되고요. 40년 전 실종 신고된 이명자 씨와 일치합니다. 이명자.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준호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명자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럼 이게 제 어머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머니분이 가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후 이곳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버지 묘 바로 옆에 말입니다. 이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 거라고, 혹시 언젠가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발밑에 묻혀 계셨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어머니를 여기에? 김수철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죄송하지만 몇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가출하셨다고만 하셨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신 상태로 봐서는 외상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 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준호는 그제야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고 몰래 묻은 것은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 설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건 아니겠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이준호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댁이었어요. 올해 80을 넘긴 박 이장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장님, 40년 전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셨을 때 이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 이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나서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때 이를 왜 다시 묻나? 준호야, 어떤 일들은 묻어두는 게 나을 때가 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유골이 발견됐거든요. 박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구나. 결국 그날이 온 거로군. 사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 창수가 읍내 한씨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이야. 이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요? 한영숙 고모 말씀이신가요? 그래, 한영숙. 그 여자가 너희 어머니 명자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부터 너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야. 박 이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이창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유지였고 누구도 그의 행동에 토를 달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명자가 사라진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영숙 고모가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읍내 한양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너희 아버지 죽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말이야. 이준호는 곧바로 읍내로 향했습니다. 한양 아파트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3층 꼭대기에 있는 한영숙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준호입니다. 이창수 선생님 아들이요. 문이 열리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한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를 보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어쩐 일이니? 고모, 아니 한영숙 씨. 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뭘 그런 옛날 일을. 들어와.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사라지던 그 해에 고모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죠? 한영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넌 이제 알 때도 됐지. 한영숙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1985년 9월 15일 밤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명자 언니가 우리 사이를 알아버렸거든. 이준호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언니가 창수 오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목격한 거야. 그때 언니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이런 배신이 어디 있느냐.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 한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수 오빠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어. 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화를 내시더라. 그러다가 언니를 밀쳤는데. 밀쳤다고요? 마당에 있던 큰 돌에 뒤통수를 부딪히신 거야. 그 순간 언니가 그대로 쓰러지셨어. 이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즉사였어. 창수 오빠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셨어. 그때 오빠가 울면서 말했지.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끝장났다고.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창수 오빠는 그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잖아.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왔어. 도왔다는 게 뭔가요? 언니 시신을 뒷산에 묻는 걸 도왔어. 창수 오빠가 미리 자기 묘 자리를 정해놨었거든. 그 옆에 몰래 묻었지. 그리고 언니가 가출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어. 이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고 시신을 은밀하게 묻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10년 동안 그 자리에 묻혀 계신 어머니 위에서 지내신 거네요? 그래. 창수 오빠는 그 일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어. 밤마다 악몽을 꾸시고 술을 많이 드셨지. 나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한영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창수 오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40년 동안 아버지 발밑에서 외롭게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존경하던 그 사람, 아버지는 어머니의 무덤을 발치에 묻은 괴물이었구나. 한영숙의 집에서 나온 이준호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올 리 없었어요. 백구마저 주인의 이상한 기운을 눈치채고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영천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철 형사님, 저 이준호입니다. 제 어머니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경찰서에서 이준호는 한영숙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수철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이준호 씨, 안타깝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인데 벌써 40년이 지났거든요. 설령 증거가 확실해도 법적 처벌은 어려워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다만 한영숙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정식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준호는 기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천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기사로 내보내도 될까요? 네, 그래주세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후 4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존경받던 이창수 선생이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은밀하게 묻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에게는 법적 처벌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어머니의 유골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영정사진도 없이 노인 위패 앞에서 그는 오열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저도 아버지 말만 믿고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이준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던 어머니,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까지 마중 나오시던 어머니,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까지. 그날 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신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위패 앞에서 밤새 울던 이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이준호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해서 모시기로 한 것이었어요. 먼저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르신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합니다. 박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명자가 그 밑에서 40년을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편히 쉬게 해줘야지. 이준호는 석공을 불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어머니 이명자만의 새로운 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명자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묘 이장 작업이 끝나자 이준호는 어머니의 새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혼자 편히 계세요. 더 이상 그 사람 곁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준호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코스모스 꽃을 묘 주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새긴 깨끗한 비석을 세웠어요. 이명자 지묘라고 정성스럽게 새겨진 비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명자야, 미안하다. 그때 우리가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박 이장도 술 한 잔을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자 씨,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소. 편히 쉬시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준호는
혼자 어머니 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진실을 찾았어야 했는데 40년이나 늦었네요. 이준호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선생님이 되었던 것,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것,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까지. 이제라도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매주 찾아뵐게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꽃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달이 뜨기 시작하자 백구가 이준호의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함께 지켜주겠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고마워, 백구야. 내가 엄마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준호는 어머니 묘 앞에서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새 묘가 완성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뜻깊은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자 장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가진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 작은 장학회를 설립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마을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적극 도와주었어요. 명자 씨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일이야. 그분이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하셨는지. 또한 이준호는 마을회관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명자 도서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책 읽기를 좋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명자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착한 마음씨가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구나. 한영숙도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이렇게라도 언니에게 사과할 수 있게 해줘서. 한영숙은 자신이 가진 돈 일부를 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백구와 함께 어머니 묘를 찾았어요. 하얀 눈이 묘비를 덮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눈이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겨울이네요. 이준호는 묘비의 눈을 조심스럽게 쓸어내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명자 도서방에서 일어난 일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미영이가 장학금으로 새 가방을 샀대요. 그리고 수철이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고 있어요. 백구도 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백구는 어머니 묘 앞에서만큼은 항상 조용했어요. 마치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우산을 펴고 어머니 묘를 가려주었어요. 엄마,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엄마 곁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엄마가 못다 하신 일들을 대신 해드릴게요. 먼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지만 이준호는 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시작된 진정한 효도였어요.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 묻혀있던 건 뼈가 아니라 기억이었구나. 이준호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생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